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8일입니다. 어제, 엊그제 월화 방송을 못했는데요. 사실 제가 올해 들어서는 방송을 좀 일단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2022년과 2023년을 좀 이렇게 비교했을 때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그 이유가 저희가 10월이었나요? 9월 말이었나요? 저도 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코덱스 200과 혼합형을 적립식으로 계속 매주 시작을 했잖아요. 저희가 매주 한 이유는 매주 적립식으로 하면 마음이 되게 편하거든요. 시장이 흔들리지 빠지더라도. 그리고 2023년도 들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적립식을 한 두어 달 쭉 하고 해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변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거 이해는 하거든요. 이게 현금도 없고 많이 물려 있고 하다 보면 이게 처음에는 주가가 빠지면 실감이 안 나다가 주가가 많이 빠지면 무서워지다가 주가가 더 빠져버리면 나중에는 체념하는 단계로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계좌를 쳐다보기도 싫어지는 단계가 옵니다. 근데 보통 고언저리 때 바닥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020년 요 9월, 10월부터 적립식을 시작했고 방송은 2023년 1월부터 거의 매일 쉬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월 달 들어서도 계속 하다가 이제 어제 월화는 방송을 못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금요일 날 저번 주 금토일 금요일 날이 이제 와이프가 모처럼 휴가가 있어서 요때 휴가를 갔습니다. 휴가를 군산으로 갔거든요. 저는 와이프랑 이렇게 지역을 휴가를 많이 갑니다. 지역 휴가를 많이 가는데 이번에는 군산을 가서 저기 군산 갔더니 영풍문고가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마트 몰 안에 그 근처에 그 작은 호텔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A분 호텔이었나? 거기다 이제 숙박을 머물고 이제 영풍도 출근하면서 주변에 맛집도 가면서 주변에 먹거리도 보면서 뭐 이런 여행을 좀 짰습니다. 보통 저희는 뭐 이렇게 여행 가면 서점 있는 걸 좀 확인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이렇게 옷을 사거나 이런 취미는 없어가지고 이렇게 서점에서 책을 이제 과소비하는 게 좀 취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고 쉬고 하다가 막판에 좀 뭔가 잘못 먹었는지 심한 장염이 와서 월화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죽어 있다가 거의 그냥 쓰러져 있다가 수요일 날 오늘 약간의 그 죽을 먹으면서 눈이 떠지면서 이렇게 주식시장을 봤더니 크게 달라진 건 없었지만 뭔가 다시 에너지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9시 반인데 이제 좀 컨디션이 돌아와서 방송도 늦게나마 키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간에 문자 왔는데 제가 답을 못 해드렸거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이야기를 보면 요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일단 올해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보면 8.4조 정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금액이 상당히 크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를 좀 보여드리면 이게 작년 한 해 동안 매도했던 2020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1조거든요. 7.1조. 2022년에 7.1조 매도가 있었는데 2023년 거의 뭐 약 한 달 만에 이걸 다 만회해버렸어요. 엄청난 숫자인 것 같긴 합니다. 1월에만
이거를 차트로 보면은 주간 차트로 볼까요? 주간 차트로 보면 요때부터라고 따질게요. 요때부터 직선으로 해가지고 그쵸? 요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아이고. 그쵸?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한 7조대를 팔아서 이만큼 빠졌는데 요만큼 올라오는데 8조를 매수했거든요. 그쵸? 아직은 주가 탄력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 매수된 금액에 비해서는. 그쵸? 뭐 7조 팔고 다시 8조 샀으면 뭐 이만큼 올라오면 될 거잖아요. 그냥 단순 그냥 심플한 생각으로. 근데 환율도 도와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사주는데도 아직 주가는 반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올해 1월은 상당히 강했다. 근데 이렇게 한 달 강하고 갑자기 사라지고 이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조금씩 회원분들도 생겼으면 좋겠고 저희 역시도 조금씩 더 자신감이 생기긴 합니다. 저희도 무섭고 쫄리고 뭐 겁먹고 저는 특히 많이 소심하잖아요. 주식할 때. 그래서 의심도 많고 그런데 일단 수급이라는 것 자체로는 우리가 이해 못하는 무언가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순서가 있거든요. 어떤 주가가 움직일 때 실적이 먼저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에 띄는 손익계산서 상의 어떤 매출이 늘고 뭐 영업이익이 늘고 순이익이 느는 요 단이 있잖아요. 근데 요거보다 앞서서 사실 순이익이 좋지 않더라도 요 앞전에 대차제표에서 이제 재무상태표라고 하죠. 재무상태표에서 현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조금 더 손익계산서보다는 조금 더 빨리 볼 수는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실적이 먼저 이렇게 움직이면 그 다음에 수급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차트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적을 보는 가치 투자자들은 여기서부터 준비를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매수를 하고 하는데 이때는 차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정배열이 아니고 죄다 역배열 상황입니다. 역배열. 이 구간은. 저희도 장기 투자는 역배열인 상황에서 많이 시작을 하죠. 보통 멀쩡한 회사의 순이익이 갑자기 깨졌을 때도 많이 합니다. 근데 차트 투자자라면 정배열인 상태, 수급이 들어와서 차트가 정배열이 된 상태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근데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에 거는 잘 이해는 안 가요. 현재 시장이. 하지만 여기서 먼저 반응을 한 것을 보면 차트는 만들어지는 게 뭐 어찌 보면 당연하겠다. 근데 나중에 지나 보면 여기 게 이해될 수도 있겠죠. 지금은 뭐 저희의 어떤 이해력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간 차트를 보면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보는 저는 그 어떤 대각선을 그을 때 이런 사선은 잘 긋지 않고 보통 이런 직선을 가격대를 구간을 이렇게 긋거든요. 중요한 가격대는 이렇게 옆으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 가격대가 좀 중요해 보였거든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역 헤드 앤 숄더인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여기가 맞다면 보통 역 헤드 앤 숄더의 목표 주가는 요 목 라인에 요만큼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요 정도까지는 이제 뭐 기대를 하죠. 보통 혹은 뭐 짧게 보면 뭐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그것처럼 이런 역 헤드 앤 숄더의 중요한 이 넥 라인을 돌파하면 좀 당장 급했던 어떤 좀 추세가 좀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왜 차트나 이런 수급을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현재 실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고 미래 실적은 좀 부정확하고 그러니까 PER이 움직이는 것이겠죠. 미래 실적을 반영하니까. 근데 지금 EPS가 올라오지 않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차트와 PER로서의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왜 평투파는 개별 주식을 하는데 시장 ETF는 왜 하느냐? 라고 말씀을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희가 시장에 관련된 거는 이 자산 배분을 많이 합니다. 여기 보면 제가 회원분들에게 한 6가지 정도 자산 배분을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묶어서 비중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해보시라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시장 ETF 그러니까 시장에 투자할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코스피라고 하지 말고 그럴까요? 이거는 글로벌 시장이 이렇게 간다고 해볼게요. 아니, 직선으로 해볼게요. 그냥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직선처럼 보이니까 시장이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제가 절반 정도 시장에 투자하는 이유는 제가 맨 처음에 주식 투자를 했을 때는 가치 투자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맨 처음에는 차트가 없었으니까요. 잘 볼 데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가치 투자를 하다가 뭔가 한계점도 오고 막 그 트레이딩 관련한 뭐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하면서 이제 차트도 배우게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섞어서 이제 보기 시작하는데 가치 투자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시장을 넘어서는 수익을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게 우상향을 꾸준히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제 실력으로는. 그래서 잘해봤자 어느 정도냐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장을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뭐 왔다 갔다 이렇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시간 투자하는 거 대비 그냥 시장에 투자하는 거에 비해 가치 투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너무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에 그러면 일단 50% 정도는 그냥 시장에 투자해서 시장이 주는 수익은 그냥 먹자. 대신에 저는 이렇게 투자하잖아요. 시장에다가 50%, 개별 종목에 25%, 현금 25%인데요. 현금은 유동적이긴 합니다. 리밸런싱 할 때도 쓰이고, 현금이 더 사고 싶은데 현금 없을 때도 막 넣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리밸런싱 할 때 이런 비율을 좀 다시 맞춰 놓긴 하죠. 근데, 여기에서 시장이 이렇게 수익을 내는 거 50%는 내 계좌에서 그냥 가져가자. 대신에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개별 종목으로 이제 해보니까, 요만큼 정도는 시장을 이기는 방법을 좀 고안해보자. 요만큼 정도만. 설령 요만큼이 잘못된 변동폭으로 이만큼에서 제로로 오더라도 25%가 다 빵원이 되더라도 내 계좌에는 시장에 투자한 절반은 살아남아 있을 것이니까. 그죠? 있고 나머지 현금 25%가 있을 거니까 재기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요 25%의 수익, 25% 비중의 시장 절반에 대한 수익은 은행 예적금보다는 높을 테니 미칠 건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최악을 대비해서 한 선택이었던 것 같거든요. 왜 이런 최악을 대비하느냐? 주식을 하면 할수록 어려운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도통 모르겠다. 그래서 어차피 복리 계산을 할 때는 마이너스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런 안전한 좀 방법을 선택했던 것 같고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언제든 내가 시장을 뭐 완벽히 이길 자신이 있어라고 하면 저는 그냥 시장에 투자할 것 같아요. 개별 주식만. 그쵸. 근데 지금은 그런 정도는 못 하겠더라고요. 벌써 여기 했는데 14분이 지났네요. 그리고 요런 이야기도 여쭤보셨습니다. PBR 12배 요 이야기가 여쭤보셨는데 PER은 상단의 어떤 심리적 저항이 있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PER을 밀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밀고 올라가거든요. PBR이. 그러면 PER은 떨어집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실적이 치고 가면 주가도 가면서 PER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이런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지금이 12배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PER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아마 치고 나가면 그때는 실적 이야기로 돌아갈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평선 역시도 계속 횡보하면 이평선들은 모아져서 에너지가 오히려 더 커지는 장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대신 그것이 상방으로 터지면 좋은 거지만 그래서 요런 것들도 지금 시장이 돌파를 못하니까 자꾸 보이는 숫자인 겁니다. 그리고 어젯밤 뉴스 보면 파월 의장 또 인터뷰 내용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매번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뭐 이야기는 뭐 물가 하락 과정이 시작됐지만 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뭐 또 고용과 물가가 예상보다 강하면 금리도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뒤집으면 고용 물가가 예상보다 약하면 금리 내릴 수 있다. 이런 말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인터뷰는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봐버리면 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제가 뭘 잘못 눌러서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최근에 로봇 AI 관련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저도 이 애들을 좀 봤는데 실적이 담보되어 있는 쪽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이게 진짜 많이 쓰일 정도일까 벌써 챗GPT가 믿고 기업에서 그걸 사용할 수 있나? 개인들이 그걸 믿고 쓸 수 있나? 지금 호기심에서 쓰는 거 말고 진심으로 근데 뭐 오겠죠 그런 시간이 근데 지금은 뭐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관망하고 있습니다. 관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 이야기만 할게요. 그러면 20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질문이 많았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예, 적정 주가 얼마로 보느냐.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어떤 주가는 월간 차트로 보니까 삼성전자는 85,000원 정도로 가치 평가를 다시 돌려보니까요. 요 정도가 오더라고요. 요 정도. 요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다. 시장이 막 다시 깨지거나 이러지 않다면.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아이고 14만 원 정도. 저희가 저번에 그 평가했을 때보다 좀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지금 뭐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흔한 오래된 뭐 미래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는 1배 언저리 PBR 1배 언저리에서 사서 2배 언저리에서 파는 거 너무나 뭐 오래된 이야기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뭐 0.9배에서 팔아서 그다음에 PBR 1.67배 요 정도에서 파는 이게 반복된 패턴들이 계속 적용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PBR이 낮다. 아직은 시장에 대한 이런 쪽에 상승 여력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렇게 막 불안하진 않습니다. 빠질 여력보다는 상승 여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단기 매매했던 KH바텍과 에코마케팅을 익절을 했고 아이고 왜 이러지?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했고 그 다음에 요 뭐냐 W 게임즈를 매수했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잘 다룰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끔 헷갈리는데요. W 게임즈를 매수했고요. W 게임즈는 저희 장기 보유 종목이기도 하고 지금도 매우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요 이야기와 차트에 대한 이야기, 보수적인 트레이딩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내일 이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수급 이야기까지 해야 되는데 오늘 못했네요. 요 이야기는 내일 정도 하고요. 아무튼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